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어제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산천은 보기 좋아졌습니다. 다행히 길은 얼지 않아서 다행인데 어떻습니까? 날씨가 이렇게 변하니까 신기하죠. 봄이 온다 그랬는데 출래 불사춘도 아니고 춘래 불춘입니다. 불춘. 계절은 예측이 되는데 다음날 날씨가 참 예측이 어렵죠. 그것처럼 큰 틀에서는 보이는데 바로 다음날이 예측이 안 되는 게 정치입니다. 그 정치가 어렵습니다. 경영도 어렵고요. 또 사람 감정도 어렵고요. 그런 걸 잘 하는 분들이 리더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전두환과 문재인에 대한 비교입니다. 두 대통령의 비교인데 비교하는 거는 공수처하고 호헌조치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전에 문 대통령이 김영삼 씨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봤었어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두 분의 공통점은 경남고등학교 출신이죠. 우리나라에서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대통령 된 학교가 있나요? 경남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는 육사가 있겠네요. 고등학교는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뭐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고등학교고 두 분이 사람들이 참 좋죠. 부드러운 사람들이고 고집은 또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하나 전투를 다 이기려고 그래요. 자기 원하는 대로 꼭 가려고 그래요. 근데 전쟁에서는 좀 지는 모습을 보여요. YS 같은 경우에는 금융실명제 했지, 공직자 재산 등록,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뭐 어마어마한 거 했지 않습니까? 지지도 올라갔는데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는 IMF 위기를 만들었지. 자기 아들은 구속되는 금융실명제를 어기는 그런 사태를 만들었지. 네. 한국 보수파들을 다 무너뜨리게 됐지. 우리 문 대통령은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거든요. 전두환 씨는 제가 봤을 때 전투에서는 졌던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전쟁에서 이기더라고요. 큰 전쟁. 한미 관계를 박정희가 때 망가진 한미 관계를 돌려놓고 또 일본하고 관계도 돌려놓고 또 그러면서도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또 자기네 권력도 늘리고 그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올림픽도 유치해서 또 경제도 흑자로 만들고 아주 뭐 국민소득을 3배나 끌어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맞았을 때 싹 6.29 선언으로 빠져나와서 정권체제 창출을 하는 전쟁의 리더 승리하는. 그래서 역시 큰 전쟁에 대비하는 작전을 짜봤던 군인들이 오히려 눈앞의 승리에 합격되는 정치인 출신보다 낫구나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전 대한민국이 매우 위기가 오면 정치인 중에서 리더를 뽑지 말고요. 기업인들이 이렇게 막 선물 나눠주고 뭐 이렇게 쓰면서 큰 거 잡잖아요. 뭐 기업인이나 이 부대를 보내서 여기는 버리는 사석으로 쓰더라도 전쟁에 이기는 이런 군인들 출신에서 한번 리더를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지금은 정치인 중에서 자기 리더를 잡으니까 한국 정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자, 이 정부가 공수처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있어요. 공수처 문제는 지금 쭉 보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모든 야당들이 거의 다 이걸 주장을 해요. 그게 이제 공수처를 주장하면은 여권하고 각을 세울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근데 공수처란 조직이 다른 나라에 없거든요. 우리도 뭐 반부패위원회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이제 경찰 조직 같은 게 있지 기소권까지 가진 조직은 없습니다. 검사로서 그냥 검찰이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자꾸 만들면은 조직하고 뭐는 만질수록 커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또 문제가 되고 한 나라에 2개 검찰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얼마나 이 정부를 위해서 일 많이 했습니까? 검찰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반대로 가니까 난린데 이 검찰이 정권의 시녀, 앞잡이가 되면은 말이 많습니다. 정권에 대해서 공정하게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지켜봅니다. 네, 윤석열 씨가 보여줬죠. 공수처가 공직자 비리를 잡는다고 야당 성향이나 또는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고위공무원을 잡기 시작하게 되면 국민들은 굉장히 불만을 품습니다. 그럼 이걸 억누르기 위해서 또 강화하게 되면 독재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법권을 가지고 권력을 잡았던 게 봉건 전제군주 국가의 특징이거든요. 독재국가의 북한 국가보위부. 우리 국정원이 이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정치중립화를 해놓고 왜 공수처를 왜 만들려고 해요? 정보까지 다 쥐게끔 만들려고. 이런 비슷한 발상을 과거 노무현 씨가 했었어요. 군을 잡는데 군 검찰을 통해서 잡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와해가 되고 못했던 건데 이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해서 사법권을 통해서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이런 비슷한 방식이 전두환 씨가 경제는 많이 살려놨는데 인기는 없었거든요. 그 대통령 선거가 그 당시 헌법으로는 간선제였어요. 체육관 선거. 통일체 국민에서 뽑는 건데 국민들은 직선으로 하자. 그래야 전두환 후보가 미는 사람이 당선이 안 되니까. 아니다. 헌법 개헌 못하겠다. 해서 싸움이 붙었는데 4월 13일 날 87년도에 4.13 호원 조치라고 절대 헌법 안 바꾼다 선언을 합니다. 그때 이미 박정철 서울대 학생을 고문치사한 사건이 터져갖고 전두환에 대한 불만이 부글부글 하는데 이러니까 4.13 조치가 나오니까 민주 세력들이 또 YS 그다음에 DJ는 미국에 있었죠. DJ를 대신한 민초협이 만들어져갖고 김상현 씨 이런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하고 하면서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 씨가 6.29 선언을 준비를 합니다.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는 걸 만들어서 자기 당 후보인 노태우 씨 보고 발표하게 합니다. 발표하고 그럼 자기는 망신스럽죠. 근데 그게 나중에 정권 재창출 전략이랐다는 건 나중에 안 거죠.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대표가 이겨버려요. YSDJ가 져버립니다. 저는 보면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전두환이구나. 이게 군인들이 이런 눈들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저는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차기 대통령 문제를 리크루팅할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과거 루즈벨트가 대통령을 세 타임 하다가 채우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트루만이 또 이어서 이연임해서 5텀을 민주당이 하니까 공화당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순수 정치인 출신으로 아무리 뽑아도 안 되니까 2차 대전의 영웅인 아이젠하워를 영입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 트럼프도 순수 공화당원이 아니잖아요. 그전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왔던 사람이고. 근데 마땅한 인물이 없으니까 영입해갖고 창출하거든요. 대한민국도 지금 갖고 지금 뭐 민주화 운동하는 세력, 순수 정치인들을 자꾸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있는데 정치가 잘해지잖아요. 쪼매해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깥에서 리크루팅을 한다면은 군인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은 기업인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트럼프처럼. 기업인들 만나보면은 뭐 선물도 주고 뭐 다 줘주면서 큰 거 탁 하지 않습니까? 바둑 둘 때 사석으로 몇 개 잃어주고 딱 먹고 내포하고 차 죽여서 장군을 먹고 이런. 근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라갖고 쫄 하나 먹는 거 갖고 그렇게 싸워요.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 씨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공수처 관련해서 문제를 꺼낸 게 민주당이 잘다라는 게 금태섭 조홍천 의원을 단수공천을 못하겠다고 그 강서을 하고 남양주 갑에서 두 분의 지역구에서 추가 신청을 받아서 경쟁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떨어뜨리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공수처에 대한 집착이 강한데 공수처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 나라에는 한 개의 검찰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으면 싸움이 벌어지고 그중에 하나가 정권의 개가 되면 정치의 신화가 되면 정치는 개판이 됩니다. 이거는 국민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호언 조치보다 더한 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6월 달에 이게 만들어져서 가동이 되고 그 세력들이 만약 윤석열을 잡는다. 윤석열 씨 같은 경우 부인이나 뭐 이쪽에 뭐 좀 말이 있었잖아요. 처갓집 쪽을 그쪽을 덮쳐 잡는다 그러게 되면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죠. 또 여론이 개입하게 돼서. 그럼 나라는 두 쪽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게 이제 문 대통령 스타일인데, 이렇게 잘게 하나하나 승리로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IMF 경제 위기에다가 뭐 본인도 보수파도 완전 초토화시키고 하는 YS 같은 대통령이 될 건가? 아니면 정권 재창출을 해내는 전두환 같은 대통령이 될 건가? 그 바로미터가 공수처라는 거죠. 네. 항상 야당들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걸 주장했어요. 정부 여당에 반대하는 안을 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사실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는 게 청와대를 정부 중앙청사로 옮긴다고 대통령이 해놓고 나서도 당선되고 난 다음에 미안하다 못한다 그랬잖아요.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것도 안 맞는 건데 일단은 윤석열 씨가 정권을 위해서 조자랑 헝칼 쓰듯이 휘두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반대로 하니까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 물론 준비는 했겠지만 그걸 밀어붙이는 거다가 조국을 통해서 밀어붙이다가 조국이 낙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졌으니까 어떻게든 뭐 이기겠다는 고집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전쟁에서 질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그들의 패배가 아닌 대한민국의 분열로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미리 교수 문제에 대해서 언론 감각이 있는 이낙연 언론인 출신 이런 분들은 고발하지 마 고소하지 마 이렇게 딱 잡아주는데 친빠 문빠들은 계속 지금 뭐 선관위에 뭐 고발해야 된다 고소했고요. 고발해 이래죠. 자기네끼리 쪼개집니다. 처음엔 자기네끼리 쪼개지다가 이제 국가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위기로 가는 게 보통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리더를 딱 휘어잡아야 돼요. 반대파도 휘어잡아야 돼요. 언론을 열어주고 끌고 와야 돼요. 아니면 잠잠하게 하거나. 근데 계속 반발하게 만들거든요. 공수처를 만들면은 반대하는 세력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뭐 지지율 따지면 자기네가 51, 49로 유리하다고 하겠지만 49가 굉장히 시끄러운 거거든요. 45대 5는요 금방 뒤집어져요. 순식간에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지게 되면 계속 시끄러운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갈등을 자꾸 줄이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전투에서 이기니까 진세력들이 자꾸 반발해서 시끄러운 정치가 되거든요. 갈등이 많은 정치. 이거 갈등학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정부 세력들 한번 강의 한번 들으시면 어디가 미스인지 금방 알 겁니다. 갈등을 자꾸 낮춰야 돼요. 존재는 시키면서 20% 이하로 하고 언론 자유는 주되 지지 세력이 없게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걸 포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큰 걸 잡아야지. 지금 정권 재창출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이뤄주고 큰 걸 잡아야죠. 물론 불확실하지만 그래서 그걸 리드합니다. 전두환 씨가 그걸 했거든요. 이 정부 되게 우습게 봐요. YS처럼 하게 되면 경제 폭망하고 아들 구속되고 초기에는 괜찮지. 명분 있고. 근데 지금 현 정부는 한미 관계 안 좋아, 남북 관계 안 좋아, 경제 안 좋아. 글쎄 이렇게 위기인데 왜 크게 못 볼까요? 한번 이 정부 사람들은 전두환 씨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데 한번 벤치마킹 해보십시오. 적한테도 배웁니다. 저도 북한 방식에 대해서는 어떨 땐 찬사를 보냅니다. 아베한테도 찬사를 보내고요. 시진핑한테도 보냅니다. 잘하는 건. 못하는 거는 뭐 세종대왕이라도 까야 됩니다. 깔 때는. 그래야 방법이 나오거든요. 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YS에 실수하고 전두환의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고 제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길로 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